안녕하십니까, 혜원입니다. 혜원의 삶의 지혜 생활도 오늘은 보니까 행운을 드릴까요? 책에 내서 하잖아요. 오늘 보니까 차네요. 차. 뭐 우리가 마시는 차를 말입니다. 한문으로는 이런 한문을 쓰는데 오늘 차에 대해서 마시는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28페이지네요. 자, 책 내용은 뭐 중간중간 소개하고 우선 차의 한문을 보면 좀 재밌잖아요. 그렇죠? 이 풀초 우리가 차라 하면 우리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뭐 여러 가지 뿌리든지 나물이든지 어떤 차 잎을 녹여서 먹는 좀 탈에서 먹는 물이잖아요. 그렇죠? 뭐 그러다 보니까 요거 풀을 의미 갖고 그다음 이제 이런 요 다음에 글자가 보면 재미난 것도 여기 이런 표시나무니까 어떤 집 안에서 먹는 뭐 풀을 오려서 뭐 그런 먹는 것 같은데 원래 이 한문을 보면 나물 여자입니다. 나물 여자인데 나물 여자거든요. 이렇게 나물 여자인데 보면 좀 나물 여자라면 좀 여유롭다는 그런 이잖아요. 그렇죠. 옛날에 보면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이제 이 한가롭게 차를 마시는 그런 문화도 아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. 그런데 중요한 건 과거에 이 차를 마실 때는 우리 놀 때는 술을 마셨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고급차를 위로 마셨대요. 그래서 저는 또 가끔 녹차 중에서도 참 잘 마시는 게 이제 우전인데 우전차를 많이 마시는데 이 우전차가 왜 우전차냐 하면 이 우자가 비우자네. 근데 절기 보면 고구가 우리 4월 20일경 들어오잖아요. 그렇죠? 고구 전에 딴 이포로 차를 만들었다 해서 고구 우전이라 하거든요. 전자는 앞전자니까. 근데 4월 20일 되면 이제 봄 지나다 뭐 조금은 새싹이잖아요. 그렇죠? 이제 새싹이다 보니까 뭐 얼마나 잎이 가능하잖아요. 그만큼 우주는 고급차 중에 해당되고 원래 중국에서 차가 유명한데 중국에 한반도는 뭐 그냥 먹어도 되지만 과거에 중국에서는 물이 안 좋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그 반드시 녹차를 먹는데 옛날에 신농시가 뭐 여러 가지 신농시의 전설적인 인물인데 뭐 농사와 어떤 의약품을 뭐 백성들한테 지도를 했다는 그런 있는데 그리고 차가 크던 또 생각나는 중에 하나가 뭐 그러잖아요. 요즘 뭐 우리 차 한잔 하러 갈까? 그럼 대부분 뭐 커피집을 많이 가잖아요. 그죠? 뭐 근데 커피가 그뭐 따져 보면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뭐 대추차 무슨 생강차 그럼 다른데 커피도 뭐 커피 나무 열매를 오면 커피차로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 커피가 이제 차에 여러 가지 이름을 뭐 일반 명사화된 것 같은데 커피 종류 중에서도 뭐 우리가 특히 최근에 뭐 몇 년 전에 뭐 어떤 정치인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니까 뭐 미국노 뭐 미국 여러 가지 반미 사상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해 부르는데 이게 아메리카 원래 원이 그랬대요. 뭐 옛날에 1차 세계대전, 2차 세계대전 이제 이태리에 주둔한 미군들이 주로 모셨다 해서 이제 아메리카노를 하는데 옛날엔 이 이태리 사람들 저도 이태리에 여행을 가보니까 이태리의 커피는 좀 진하더라고요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마실 때는 커피를 마셔보니까 너무 진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이태리 사람이 먹는 주로 커피가 이제 에스프레소잖아요.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서 먹었다 해서 뭐 아메리카노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 커피를 먹는 것을 예국이라 했대요. 예국자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영국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보스턴 차 사건 알잖아요. 다 그때는 홍차를 주로 마셨는데 홍차를 이제 영국 사람 많이 먹으니까 이 괘씸하다 해가지고 우리는 홍차 안 먹는다. 그래서 이제 이 커피를 마시면 아메리카노 하는데 뭐 하여튼 이제 아메리카노라는 게 아니라 이 커피를 마시는 게 미국에서는 애국자다 그런 말도 있고 저는 또 차 같으면 또 생각나는 중에 항상
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우리가 차 마셔보면, 녹차 마셔보면, 우리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그 맛을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. 커피 마셔도 그 맛이 처음이나 중간이나 같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. 다반향초라는 의미를 한문에서 보면 다반향초를 말 쓰는데, 다반향초 말 그대로 보면 차의 향기는 중간이나 처음이나 향기는 같다라는 의미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뭐 결혼하는 사람이나 어떤 신입 사원에 들어가는 사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우리가 왜 결혼을 하려고 했던가, 왜 입사를 하려고 했던가, 그 마음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뭐 해보라라고 그런 말을 저는 이제 유지를 하면 좋지 않겠냐로 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오늘 좀 다반향초에 관련해 가지고 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은, 원래 제가 그런 말 이렇게 이 행운을 대리까 삼을 지혜 차원에서 제가 그런 뭐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. 제가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는 제가 말한 것들을 생각만, 관념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내가 큰 행운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드는데, 그래서 오늘 이 주말에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반향초인데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의 향기는 처음과 중간을 같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관계나 인연에 있을 때 처음 맺어졌고 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.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어떤 만남이나 어떤 부부간의 연인의 친구의 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진정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남자가 A, B가 있다면 둘이 때 사랑한다라고 했었을 때,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,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의미는 합의하기 전까지, 시점에서 합의하기 전까지만 진정한 사랑이지 않겠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우리 사랑하기 전까지 시점에서 그러면 있잖아요. 뭐 썸 탄다 그러냐? 그런 도중이 진정한 사랑이다. 왜 그러냐면, 자, 사랑한다고 딱 어떤 이 합의를 보자. 야, 우리 이제 사귀자, 본격적으로 사랑하자 하면 그때부터는 뭐 어떻게 되죠? 파국이 일어난다. 왜 파국이 일어나냐 하면, 사랑의 개념에 사로잡힌다. 그제? 연인 사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, 저렇게 하는 관념에 따라 맞춰서,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예를 든다면, 뭐 사람 사이는 반드시 뭐 카톡도 주고받아야 되고 문자도 보여야 되고, 예를 들어서 뭐 서양 사람 하루에 사랑합니다라는 뭐 사랑의 I love you를 하루 10번 이상 안 들으면 뭐 말을 하지 않냐면 이혼한다 그러다시피, 사랑하기 전까지 그런 말 안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. 그렇죠? 사랑한다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상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, 저렇게 해야 된다, 저렇게 해야 된다,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다 보면 모든 관계는 다, 야, 난 니한테 사랑한다 해놓고 왜 이상하게 행동한다 그러잖아요. 그렇죠? 그렇게 나오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어떻게 파국이 일어나지 않냐?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. 이제 우리 사랑한다고 하기 전까지 요 마음이 당신과 사귀려고 했던 그 마음, 당신을 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그런 거죠. 그렇죠? 일단 사랑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제안을 받으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것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,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싶거든요. 그렇지,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어떤 사람, 남편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친구든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,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알아라 라고 말했잖아요. 이제 저도 불자인데 부처님이든 예수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난 다음에 믿든지 뭐든지 하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는데 이제 뭐 산을 등산 많이 한다는데, 우리가 뭐 서울 사람들, 북한 사람들 뭐 어디 다닐 때
이 북한산이라는 개념, 이 산에를 간다는 그 개념을 산은 이래야 된다, 저래야 된다 어떤 개념에 딱 빠져버리면 그 산을 제대로 보지 못하잖아요. 그렇죠?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명사를 따질 때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 두 가지가 있잖아요. 따져보면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인데, 일반 명사를 만약에 산이라면 고유 명사를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북한산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뭐 북한산이라는 개념 단어를 산을 등산하려면 일반 보통 단어 산이라는 개념을 산은 이래야 된다, 저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북한산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꿋꿋이 한번 살펴보고 바라봐야 산의 어떤 묘미를 느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산이란 일반화하지 말고 그 산 자체의 고유의 어떤 맛, 고유의 그 산이 어떤지 그거를 보고 와야 진정한 사랑했다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. 그래서 그것처럼 어떠한 만남도 그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랑이란 개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래야 된다,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, 그런 관념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그렇죠? 과연 그 사람이 누군지,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, 저는 이제 쉽게 말해 이런 얘기죠. 뭐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어떤 상대방을 누구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투비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거죠. 보고 싶은 방향은 내가 이미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 사귄다 그러면 그런 개념에 딱 사로잡혀서 그 상대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. 그렇죠? 그 사람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냐고 바로 이런데 나는 계속 이 사람 이래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피곤하잖아요. 그렇죠? 물론 뭐 과거에는 그런 말이 있던데 결혼은 뭐 여자들 무덤이다, 뭐 요즘은 뭐 남자들 무덤이다라고 생각하는데, 따지고 보면 결혼은 따지고 보면 사랑의 무덤이라, 이제 사랑이란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 결혼이란 매몰돼 가지고 결혼은 이래야 된다는 개념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다원 행초를 말할 때 처음 그 마음을 이 사람에 대해서 가졌던 사랑한다 하게 되기 전 그때의 그 마음이 중간이나 끝까지나 가야 또 신입사원 또 내가 이 회사에 왜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까지 간다면, 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처음에 끝까지 갔다면 그 다음부터 무슨 행운이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.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다 이래야 한다는 일반화를 시키지 말고 그 개개의 특성이 어떤지, 그 사람이 어떤지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, 그 문제이지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당신은 이래야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죠? 어떤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나 사람 사이나 일을 하면서나 회사에 들어갈 때나 모두 다 일반화시키지 말고 나름대로 각각의 특성을 존중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. 우리가 비법도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어느 하나도 빠지면 맛이 잘 없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 사회도 다양한 개성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개성을 내가 선택했다면 그 마음을 끝까지 잘 가야 되고, 선택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믿지를 말고 그 사람이 누군지 일단 공부를 해봐라. 그 사람이 일반적인 성질을 말고 그 사람이 구체적인 개별적인 성격이 어떠한 성격을 가진지 살펴보라 이거죠. 그렇죠?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차 마시는 차에 그것처럼 처음이나 느꼈던 그 맛이 중간이나 끝이나 똑같이 우리의 관계의 삶도 처음이나까지 그런 관계로 계속 이어지면 내 삶은 행복이 오고 행운이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행운의 3일지에 오늘은 차에 대해서 다반향초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